물을 정량으로 붓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 물을 정량으로 붓다가 어머니가 며칠 전에 화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는 이게 충격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과도 드렸고 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제가 먹는 건데 말씀을 따라보자 하면서 라면 물을 조금 덜어냈어요. 덜어내고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정말 꼬들꼬들하게 삼키더라고요. 삼켰는데 먹어보니 정말 짠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은 좀 많이 먹지 않고 면을 일단 먼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짜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이제 국물이 아까워서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정말 소금 덩어리구나. 우리 엄마는 왜 물을 적게 잡지? 물을 많이 잡아서 오히려 소금을 더 희석시켜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순종은 했는데 자꾸 이제 저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 말처럼 했는데 도저히 짜와서 내 몸이 너무 해로울 것 같아서 이거 못하겠다 하니까 얘야 하면서 스프를 조금 덜어내면 되잖아. 근데 면은 내가 이렇게 뭐 양을 줄이기 싫은데 면이 그렇게 많은데 스프를 줄이고 물을 줄이면 이게 맛있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 스프를 드러내면 되겠네. 왜 그 생각은 내가 못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한번 또 순종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제가 단합회를 하려고 그 어린 친구들에게 미리 일주일 전부터 우리 같이 아이스링크장 가자 하면서 얘기를 줬었고 이제 뭐 다가올 시점에서 어 아이 뭐 아이들이랑 카톡도 주고받게 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그 행동대장이 다른 친구를 한 명 더 부르려고 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남자인데 이제 저 좀 그 친구가 굉장히 의리 있지만 좀 쉽게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친구죠. 근데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나름의 또 긴장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부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네가 전도 어찌 보면 전도죠. 뭐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구를 한 명 더 데려오는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친구를 본받아서 저의 사무실에 좀 이렇게 데려오고 좀 교제를 하고 싶었던 또 저희 아들이랑 동급생인 그 여자친구에게 저도 아이스링크장 얘기를 꺼냈죠. 미리 꺼냈죠. 꺼내니까 혹시 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된다는 거 반, 안 된다는 거 반이구나. 기대를 하지 말자.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셨지만 이 대답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말 빌미로 너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것을 조금 뭐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뭐 당일이 되었고 그 행동대장이
자기가 이제 데려오려고 했던 그 남자야. 오빠죠. 오빠는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네가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높이 살만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제가 데려오고 싶어 했던 저희 아들 동급생 그 여자친구도 결국에는 뭐 전날 계곡 갔다 왔어요 하면서 피곤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쉬는 게 맞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친구도 못 가게 됐고 이제 본래 가기로 했던 그 두 어린 친구랑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을 그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많은 그런 뭐 모임을 하지만 야외 모임도 몇 번 했었지만 뭐 항상 뭐 아무도 안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뭐 저희 아이가 그래도 항상 동행했었지만 그날은 이제 제가 좀 미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잡은 일정이었고 그 친구들이랑 소소한 그런 떠나기 전에 그런 카톡들 그리고 이제 만날 때까지 이제 주고받는 그런 카톡들 그런 거를 좀 하니까 이게 정말 여행의 맛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행의 맛이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주도하는 여행은 없었고, 이제 뭐 제 친구들이 뭐 하자 하면은 수동적으로, 그래, 뭐, 따라갔었던 건데, 제가 이제 뭐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모임을 열고 하다 보니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랑 말을 맞춰서 뭐 그날도 한 명이 지각은 했었지만 지각한 아이를 뭐 규칙을 따지면은 그 친구를 따로 하고 뭐 우리 먼저 출발하고 그런 게 맞겠지만 그래도 뭐 간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니 또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뭔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뭐 매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뭐 그나마 좀 버스를 타고 뭐 다른 동네 뭐 놀이터에서 물놀이도 하고 했었지만 이 지금 아이스링크장 가는 거는 진짜 이것은 좀 정식적인 그런 여행의 형태인데 그것을 또 어머니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니 좀 색다르더라고요. 이런 날도 내 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장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좀 더워 보여서 그 횡단보도 있는 그 천막이죠. 천막 아래에 있는 그 간이 의자에 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시켰고 저는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막 공사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만나려고 했던 친구에게 좀 위험하다면서 미리 통보를 하고 그 친구를 한참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께서 부채를 갑자기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 횡단보도를 기다리시는 분께서 부채를 붙여주시고 또 뭐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로 보이니 이분에게도 붙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이건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뭐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복음에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참 그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붙여주시는 것도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저씨께,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저기 교회 다녀야 하니까, 그 교회 참 오래됐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역시 여행에는 복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어요. 격해졌고 또 질문이 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좀 모르는 여자분께서 오시더니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제가 아이가 좀 이렇게 한 번씩 감정이 이런다 하면서 좀 제 보살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이렇게 자리를 뜨진 않더라고요. 계속 아이를 좀 다그치고 막, 부모는 전데 부모냐 막 다그치고 그러시길래 그냥 아 이분도 복음의 대상자인가 싶어서 제가 또 그분에게도 얘기를 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듣고 있다가 본래는 달래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덩달아 화가 난 거예요. 아이가 이제 멈추지 않고 자꾸 뭐 울부짖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셨는지 뭐 아이에게 좀 으름장을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길래 그렇게 이제 저는 시선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분이 이제 떠나고 이제 행동대장이, 진짜 그 친구는 정말 그 규칙적인 친구랑이 성향이 다른 게, 제가 11시까지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지서를 좋아하는 그 친구는 막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 온 거죠. 해서 뭐 챙겨가야 해요 하면서 준비물도 묻고, 이모는 뭐 챙겨가요 하면서 뭐 본인이 가져갈 간식을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뭐 그런 소소한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이제 행동대장은 정말 뭐 조금만 더 잘게요 하고 연락이 좀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니 행동대장은 정말 약속 시간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아무 말 없다가 진짜 약속 시간 하나는 잘 지킨다.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왔더라고요. 배낭 가방이 아니라 이제 책 가방인데, 아이스링크장 가니까 그 옷을 또 두꺼운 옷을 또 챙겼더라고요. 그 가방이 빵빵하고, 또 이모가 뭐 물도 챙기고 선풍기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막 꺼냈는데 다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진짜 준비성 대단하다 하면서 시간도 안 늦고 하면서 막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는 오히려 막 더 챙길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챙길 게 많고 뭔가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좀 율법적이고 준비를 좀 되게 잘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뭔가 하나라도 뭐 대충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지각을 하세요. 제 어머니 험담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밥도 차리면서 교회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항상 지각을 하셔서 저는 또 어찌 보면 좀 천하태평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좀 모르쇠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막 그 시간만큼은 막 굉장히 좀 체면을 차리는 거죠. 좀 지각하기 싫고 남에게 좀 밉보이기 싫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오히려 준비성 있고 뭔가 꼼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좀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소를 좋아하는 그 친구도 그날 좀 계속 늦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 차를 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다행인 게 딸이 뭐 맨날 교제했던 이모랑 좀 멀리 간다는데 차를 태워주셨고 또 그렇게 딸내미한테 잘 갔다 오라면서 재밌게 놀다 오라면서 막 손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좀 다가가기 힘드신데 아버지는 저렇게 좀 사근사근하시구나 를 느꼈고 아버지 참 괜찮으시네 이런 말을 좀 해줬죠. 하고 이제 버스를 이제 타러 갔죠. 갔는데 또 뭐 13분 기다려야 하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우리 추운데 갈 거야.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더운 거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고 뭐 서로의 선풍기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제 버스를 기다렸죠. 버스를 탔는데 그 행동대장이 이모랑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참 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진짜 이런 기분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서도 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릴 타이밍에 저희 아이가 또 반복적인 막 엄마를 의지하는 그런 질문으로서 그 버스 안을 좀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막 빨리 내리자고 제가 막 얘기를 했었고 말을 듣지 않으니 그 어린 여자친구 2명이서 오빠를 막 내리게 하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내리게 됐고 좀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좀 고마웠습니다. 이모랑 떠나는 여행은 쉽지가 않아. 고난과 함께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고난 뒤에 정말 또 뭔가 이렇게 정말 단 휴식을 주시겠지만 고난이 항상 있단다. 그걸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승질 내주는 것도 고맙고. 그래서 뭐 버스 내리면은 또 바로 있는 장소가 아니고 또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 타워까지 등산을 해야 돼서 막 덥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하면서 이모는 차가 없어서 항상 이 길로 이렇게 타워를 갔었는데 너희들은 엄마나 이렇게 아빠나 차를 태워주셔서 좀 편하게 갔었겠네 하면서 저는 이 길을 걸어서는 가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칠 때쯤에 제가 사온 그 수박 젤리 그것을 찢어서 먹고 나눠줬습니다. 정말 아이들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젤리 중에서 수박 젤리가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맛없는 젤리라고 행동대장이 말했지만 그래도 그냥 예의상 먹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2개는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먹게 되었고 그렇게 겨우 이제 건물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와 이제 진짜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스링크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좀 저는 좀 더치페이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뭐 더치페이로 뭐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일정을 하면 저야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그런 모임에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아이들 너희들이 다 낼 수는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행동대장이랑 저랑은 더치페이 형식이 되더라고요. 이모 돈을 좀 소중히 여기고 본인도 이제 본인의 그날도 용돈을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놀러 간다고 또 용돈을 많이 주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돈을 본인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돈을 자기 사비로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또 뭐 아이스크림 기계라든지 뭐 어떤 뭐 장난감 기계라든지 보면 다 카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없으니까 이모한테 이제 현금을 주는 거죠. 현금을 줘서 요거 카드로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뭐 저에게 약간 빌려야 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다 생각을 하면서 깔끔하게 또 아까 전에 이모에게 빌린 거를 또 갚아주고 뭔가 굉장히 더치페이가 잘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막 해줘야 될 줄 알았는데 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의 표를 다 뭐 구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스 링크를 즐기게 됐죠. 막 행동 대장은 본래 좀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어서 좀 겁도 없고 그런 아이라서 많이 넘어졌나 봐요. 넘어지고 뭐 이러저러 해봤는지 잘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뭐 손을 놓고 이렇게 탈 줄을 아는데 한 번씩 방심하면 넘어지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이도 좀 이렇게 타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조금 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잡고 타더라고요.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 친구에게 시선이 갔었고 그렇게 자세하면은 허리 아파하면서 뭐 허리를 세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 같이 잡고 한번 타보자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좀 너무나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친구가 손을 놓고 타지 않고 잡고 타려고 했던 것을 인정해줬고, 제가 일부러 그 친구 뒤에서 저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가주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넘어졌었는데 굉장히 이 친구에게는 타는 게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이래 넘어졌는데 시간이 가면 더 넘어질 텐데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좀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바퀴만 이렇게 돌고 더 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즐기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같이 놀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심심해 보이고 하겠지만 본인의 또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그 친구에게는 낫겠구나 싶어서 저희는 뭐 탔죠. 막 셋이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혼자 바깥에서
창문에서 저희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 보고 있고 하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행동대장이 일부러 저에게 막 손도 잡아주고 또 저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둘만의 좀 그런 좀 좋은 또 시간을 보냈죠. 저희 아이는 막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같이 가야 하면서 막 팔짱을 끼는데 여기서 팔짱 끼면 위험해 하면서 그렇게 다그쳐도 팔짱 끼려고 자꾸 다가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버려두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좀 놀았었죠.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저희 아들 말이 너무 많다면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저는 좀 라면을 먹고 싶은데 행동대장에게 라면을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라면은 이모가 사줄게 하면서 라면을 먹자고 했는데 라면을 되게 늦은 시간에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먹고 싶은 간식을 따로 사서 먹고 간식 먹으면 라면 좀 안 땡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은 또 빨리 라면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허기지고 해서 저희 먼저 라면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전쯤에. 그래서 너희들 둘이 따로 놀고 우리는 라면을 먼저 먹을게. 왜냐면 저희 아들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따로 먹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면을 사서 저는 오징어 짬뽕을 먹고 제 아들은 신라면을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2개를 맛있게 끓여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공휴일 이후 날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먹을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양쪽에 테이블이 나열되고 딱 중간 지점에서 테이블 하나가 작은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고 오른쪽은 여학생들의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먼저 앉혀놓고 제가 라면을 조심조심 이렇게 날랐습니다. 나르고 아이가 굉장히 좀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니 먹고 싶을 때 먹겠지만 라면은 불른다 하면서 저는 제 라면을 먼저 먹었죠. 이게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충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충 맛있게 먹고 아이가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먼저 이렇게 먹고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콜라를 먹으려 해서 제가 좀 으름장을 놨죠. 라면 먹어 하면서 라면 안 먹으려면 콜라 먹지 마 하면서 그때도 좀 화를 냈었죠. 화를 냈었고 잠시 제가 이렇게 제 물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아이가 막 엄마 하면서 막 둘이 번거리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저희를 좀 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라면 먹기를 시작했고 한창을 좀 먹고 있었었는데 행동대장이 이렇게 저희를 찾더라고요.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행동대장이랑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이렇게 왔는데 오빠가 너무 답답하게 라면을 먹으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먹어 하면서 라면 이렇게 한두 줄씩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젓가락씩 해서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막 오빠한테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막 싫다고는 하는데 뭐 여자 2명이 이렇게 옆에서 붙어 있으니까 어쩔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이렇게 떠먹여주고 먹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보니 아이도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길래 제가 그냥 좀 자유롭게 먹게 놔두라고 행동대장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그렇게 하는 행동을 좀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급하게 먹은 게 있어서 저희 아이가 좀 급하게 먹으면 배탈도 많이 나고 한다 하면서 좀 자유롭게 먹게 놔둬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저도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아서 휴지를 그때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죠. 휴지를 가지고 오려고 다시 이제 저희 아이에게 갔는데 저희 아이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먹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입에 것을 뱉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와,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불이 나게 그것을 수습했습니다. 수습을 했는데 그 옆에 운동화가 하얀색 운동화가 이렇게 근처에 있었고 정말 다할랑 말랑할 정도의 저희 아이가 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화를 보아하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그쪽까지는 이렇게 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묻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는 괜찮아 보이길래 와, 이거 정말 잘못했다가 운동화 베릴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운동화가 괜찮지 하면서 다행이라는 식으로 제가 운동화를 조금 옆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이게 뭐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으니까 옆에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저희 쪽에 테이블이 있어서 뭐 그 여학생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런 생각을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빨리 처리를 하고 지금 뭔가 아이도 막 떠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정신이 간 것처럼 막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옆에 사람들도 막 눈살 찌푸리고 하니 빨리 사과를 하고 잘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신을 다 하고 라면도 다 버리고 이제 떠날 찰나에 이렇게 좀 남들에게 시끄럽게 한 것도 뭔가 불편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옆에 이제 여학생들이 있길래 이것도 또 복음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친구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할 일 했으니까 자리를 빨리 뜨자. 뭐 그리고 밑에 바닥도 깨끗하게 했으니까 뜨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행동대장 쪽으로 가게 됐죠. 그랬는데 그 여학생 2명이 저를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신발에 그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까 전엔 신발 멀쩡했는데 하면서 한번 보러 갈까요 하면서 다시 이제 테이블로 갔죠. 가서 그 놓여져 있는 신발의 안에 그렇게 돼 있다 하길래 안을 보니까 정말 라면 조각 한 3개가 작은 게 그렇게 딱 있더라고요. 딱 신발 넣는 그 곳에.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하면서 빨리 휴지를 그 라면 그거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닦고 뭐
찝찝할까봐 좀 두세 번 계속 닦았죠. 닦고 미안해요 하면서 아이가 좀 이렇게 보살핌 필요한 친구라서 좀 그렇다 하면서 피해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계속 사과를 했었죠. 사과를 하고 그래도 좀 표정이 좋지 않길래 혹시 이거 뭐 화장실 가서 제가 좀 씻어줄까요? 하면서 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뜰 수도 있는데 표정이 그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어른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본인의 할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표정이 너무나 안 좋고 제가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한번 봤죠.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도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저를 약간 이렇게 좀 뭐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이었고 그 친구도 굉장히 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더라고요. 뭔가 할 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른이라서 쉽게 꺼내지 못해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자리를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죠. 푹 주저앉아 버렸고 그때 마치 행동대장이 와서 저의 동태를 살폈죠. 살폈는데 제가 그렇게 사과를 했대요. 행동대장 눈에는 이모 왜 그렇게 사과를 해요 하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갇혀버리게 됐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탈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당연히 배가 고파서 아이들에게 라면 사줄 생각이 있었고 라면을 그래도 테이블 잘 잡아서 라면을 먹었었는데 왜 제 아이를 토하게 했고 왜 그게 또 그 옆에 있는 그 여학생의 신발을 건드리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난 도저히 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 머물 뿐입니다 하면서 저도 뭐 자리를 지켰죠. 지키고 답이 없다. 침묵하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어떠한 말을 꺼낼 건지 정말로 긍정적인 말을 꺼낼 건지 그래서 저도 표정이 같이 안 좋아졌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원망 어린 그런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제 지식으로는 제 방법으로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데 저도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있더니 그 친구가 정말 괜찮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발이 잘 나오지 않는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큰일 났다. 잘 나오지 않는 신발이면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건데 그러면은 분명 뭐 신발을 물어내라는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리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돈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충당을 한다면 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꿋꿋이 이제 뭐 나도 답이 없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냥 뭐 이런 상황이 한도 끝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이분이 갈 것 같지도 않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이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줬는지 괜찮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친구 진짜 미안해요 하면서 기분 많이 나빴죠 하면서 미안해요 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좀 안 괜찮은데 뭐 답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리를 다행히 뜨게 됐죠. 뜨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행동대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모 왜 그렇게 사과를 많이 해요? 하면서 그렇길래 제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라면을 그렇게 좀 먹다가 신발을 좀 베리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오빠한테 또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자 하니 뭐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저희 아들의 입장에서 편이 되어 줬지만 내가 만약에 내 신발에 누군가 그랬다면 기분 진짜 안 좋을 것 같다. 찝찝해서 신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모델을 아꼈다가 노는 날에 이렇게 신고 기분 좋게 왔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렇게 했고 뭐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잖아요. 피해만 받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 말만 미안하다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겠구나를 저에게 마음을 심어줬었고 어차피 이거 하나님께서 충당하라고 주신 그 돈인데 아, 하나님 이거는 갈 자리 가야 되는 건가 봐요 하면서 제가 적은 금액만 그 다시 그 여학생이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세탁 그 무인 세탁소 있잖아요. 그 가보지를 않아서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세탁비로 쓰세요 하면서 정말 적은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델이 정말 비쌌다면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받더라고요. 받더니 진짜 미안하다면서 제가 정말 기분 나빴죠.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저희가 좀 어, 저희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돼서 좀 당황스럽다.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리를 뜨게 됐죠. 그래서 정말 소액이었는데 만약에 더 바랬다면 아마도 저는 제 3자를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미용실을 하다가 뭐 그런 일 많이 당해봤는데 두 명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 소액까지는 괜찮지만 혹시 이것이 커져서 정말 고액이 돼버리면 그것은 꼭 누군가가 제3자가 같이 이렇게 좀 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정말 작은 성의만 이제 비춘 거죠. 그래도 다행히 그 친구가 받아주고 그래도 좀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잘 넘어가게 됐었죠. 아, 하나님, 저는 뭐 저희 아이가 괴롭히고 뭐 남한테 뭐 시끄럽게 굴고 사과하고 그런 거 이제껏 해봤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남의 물건에 피해를 주고 이런 적은 나는 없었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은 나한테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날 좀 넋을 났죠. 넋을 놓고 그 아이스링크를 타는데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 무리들이 막 저한테 갑자기 막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런 막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랑 저희 아들이랑 노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은데 자꾸 막 죄책감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대장을 통해서
이모 술래잡기 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놀이로서 저의 이제 고민과 걱정들을 좀 이렇게 잊게 해주는,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 무리들이 떠나갈 때까지 다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요즘 애들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뭐 어른에게 따져도 무서운데 말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지 않고 그 무언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그 분위기를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뭐 완벽한 날이 됐을 텐데,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아이들에게 단합회를 열게 해주시고 어쨌든 뭐 복음을 전했던 친구고, 복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사과까지 하게 되는, 뭔가 뭐 좋은 그런 감정이 오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의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은 당하기 싫은 경험이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돈이 끼어 있으니까 믿음 하지만 이게 풀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링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또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배 아플 수 있다 하면서 들어가 있어 하면서 편안히 하고 와. 행동대장이랑 저랑 이렇게 밖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놀이 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유아도 되고 약간의 그런 초등학생 6학년까지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모 하면서 우리 여기도 놀러 와요 하면서 여기도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 그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 오빠가 이제 6학년이니까 13세 이상은 또 받아주지 않네, 오래 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게 행동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초반부터 거절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안 돼도 왜요 몇 번 강구하다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는 하는데, 제가 또 저희 사무실에 오는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도 조금 뭐랄까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뭔가 좀 성격이 맞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좀 잔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교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좀 뭔가 잔정 때문인지 좀 그 친구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좀 가기를 바랬는데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거죠. 일이 있어서 저희 무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친구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게 생일이었죠. 생일이라서 못 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단정이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구나. 생일 파티 하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아이스링크장 가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안 한 상태였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가서 이제 물놀이터죠. 물놀이터에서 빗물로서 이제 물놀이를 했던 경험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빗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했었고 언젠가 한번 같이 물놀이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방학 때 되면 하자 하면서 그렇게 약속 아닌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생일 전에 물놀이를 가고 싶어서 저에게 좀 늦은 시간 연락이 왔었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저는 연락을 그거 답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제가 못 갈 것 같대 하면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제가 그 주에 한번 물놀이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스링크장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친구랑 놀려고 하니까 체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랑도 그날 쉬는 날에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를 했었고 미리 했었고 해서 그때는 이제 사무실 안 가고 집에서만 보내야 되겠다,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이제 잘 갔다 와 하면서 나는 가족들이랑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다른 친구랑 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저에게 서운한 듯한 그런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더 얘기는 하지 않았죠. 왜냐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뭐 그날은 제가 미리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래 물놀이 하자 이렇게만 약속을 했지 꼭 그날이라고는 안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내가 생일 전에 놀면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났었고 그리고 물놀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날이.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약속도 예전에 말도 뱉었겠다 가자 하면은 이모가 무조건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 날을 약속한 거는 아니어서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했는데 너무 서운한 듯한 그런 멘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약속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아이고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전혀 위로를 해줘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말을 접었고 생일날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답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 다루기가 어렵구나. 아니야 뭐 얘기라도 좀 들어보지. 아니면 뭐 다른 날에 물놀이 간다고 하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날에 갔었어야 됐구나를 생각을 했고 하나님 제가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네요. 저는 부족하네요. 저는 뭐 자신있게 뭐 그 친구랑 물놀이 하자고 했었는데 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아니면 그럼 다른 날에 가자고 제안을 하려고 날짜를 봤는데 물놀이가 나오는 곳은 다 이제 폐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물놀이 하기는 좋았구나를 깨달았고 도저히 제 계획대로는 이 친구랑 교제를 할 수 없겠는데요, 하나님. 교제가 하면 하는 때가 아니라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겠지만 제가 뱉은 말이 있었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한 번에 약속은 아니지만 그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려는 게 무마됐으니 제가 다시 다른 날을 약속 잡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분도 많이 상했는데 전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링크장에서 행동대장이랑 이제 그 놀이방에서 다음에 여기 오자고 약속을 이제 했었을 때 뭐 그래 되면은 하자 했지만 좀 약속에 대한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그런지 가기 직전에 뭐 이렇게 인형 뽑는 거 아니면은 뭐 스티커 사진 뭐 이래저래 좀 행동대장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제 나름대로 그 친구들에게 조금 해줘야 되겠다. 했던 것은 다 이뤘지만 개인적으로 욕망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라면이 마땅히 뭐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지만 뭐 인형 같은 거 보면은 좀 갖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해주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해줘도 되는데 그런 계획이 섰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본인 돈으로 다 하게 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이렇게 뽑기를 했을 때 마음에 들어서 기뻐했을 때 저도 같이 옆에서 진짜 귀엽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기분을 맞춰줬었죠. 그리고는 이제 또 언덕을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갔죠. 내려가게 됐고 버스를 기다리게 됐고 뭐 정말 뭐 먼 곳을 여행 온 것처럼 그런 또 특별한 그런 또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제가 치킨을 시켜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뭐 먹은 게 많아요. 뭐 간식도 먹고 막 이래저래 먹어서 치킨을 별로 땡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라면밖에 먹은 게 없어서 치킨을 시키게 됐고 결국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맛있다 하다가 뭐 한 두 개 먹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참 입이 짧구나. 입맛을 맞춰주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뭐 한 번에 고난 엄청 센 고난이 있었지만 즐겁게 보내고 이제 해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동대장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시 되면 다들 귀가를 하는데 그날은 뭐 8시까지 있겠다고 놀지 못했다고 치킨 먹는다고 놀지 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각오가 좀 대담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늦게까지 놀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오자마자 막 노래방처럼 이렇게 꾸며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감정이 정말 격해졌어요. 격해졌고 뭐 저에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감정이 뱉더니 오르락 규칙적이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래서 이게 정말 돌림 노래처럼 막 돼버리니까
아이들도 이제 제가 이제껏 겪었던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방식을 아이들이 거울을 보듯이 막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껏 뭐 이름이 뭐예요 했던 그 방법도 좀 먹혀 들어갔었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물어봤었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것이 이제 저희 아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꾸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막 이모가 뭔가 이렇게 말을 던지면 그것을 받아서 막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빠를 다룰 수 있어 하면서 서로가 막 자신감 있듯이 막 그렇게 다그치고 말리고 뭐 어떠한 방법으로서 막 오빠를 진정시키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난리를 쳤고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정말 그 패턴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거진 뭐 1시간을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해도 오빠가 끊기질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감찰하고 있었죠. 제가 나서지 않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껏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화도 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짜증도 냈다가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도저히 오빠는 오늘 이 패턴으로 봐서는 끝 안 낼 것 같다. 오히려 너희들이 빨리 가는 게 그나마 이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지 않는 한 오빠는 계속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쑥 이제 아이들이 잠시 본인들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 있다가 제가 아이들이 없었을 때 저희 아이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죠. 정말 눈에 불꽃 나듯이 화를 내면서 그만 안 해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아이들 갈 때까지 피해주면 안 된다 하면서 화를 정말 세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간은 좀 수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제 두 아이가 들어왔었고 그나마 오빠가 좀 엄마에게 지금 잡혀서 케어 당하고 있는 걸 보고는 이제 노래를 좀 불렀죠. 부르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가야 될 것 같다. 오빠 상태 보니까 멈춰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음에 보면은 좀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두 아이를 보내게 됐죠. 그날 저희 아이 정말 점핑 같았습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근데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 두려움에 쌓인 그 얼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랬을 때 얼굴 막 시퍼렇게 질린 얼굴이 꼭 그 하나님 자녀의 얼굴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왜 또 여기서 그런 표정을 짓니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냈다가 씨름을 했다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극률해져서 좀 달래도 받다가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그 패턴을 보니 이게 정말 반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반복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뭐 화밖에 낼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이렇게 화를 냈다가 진정됐다 화를 냈다가 진정됐다 계속 이런 패턴을 보니 이게 좀 시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아이가 놀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더 막 압박을 주고 그만하라고 반복적이라고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막 경계하고 그러면 아이가 이게 멈춰질 것 같지 않다. 나부터가 시소를 멈춰야지 저희 아들도 시소가 멈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율법을 버렸죠. 율법을 버리고 아이가 지금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의 시소적인 이 감정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다. 불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 감정을 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가 말하는 대로 제가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그래 맞아 너 그랬지. 네 얼마나 힘들었겠냐. 맞아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은 되게 엄마가 본인을 정죄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말을 엄마가 했을 때 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엄마가 계속 저는 그래 그랬어 같은 질문이라도 그래 맞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율법 버리고 사랑으로서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렇게 기분을 맞춰주니 아이의 감정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으름장을 놔서 그 행동이 멈춰지면은 그 방법이 맞겠지만 이게 정말로 기계적인 그런 패턴으로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그 행동을 멈추려고 화내고 아이를 놀라게 하고 씨름하고 이게 방법이 아니라 아이의 기분을 말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이게 방법이구나 생각이 딱 들었죠. 들어서 이제 그날은 아이가 굉장히 좀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한번 끊고 다시 이제 다음 영상을 조금만 더 찍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